바로 이어 신용환 후보의 출마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많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기자님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장애인 친구분들도 오셨네. 그리고 좀 전에 복도에서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데 약을 이렇게 소액으로 뽑고 오신 분도 있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찍어.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시지요? 저 황소 신용환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충청북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구시대 낡은 인물 부태 악습에 발목이 사로잡혀 회고할 것이냐, 역동적이고 실용적이고 준비된 젊은 일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충청북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두둑 설 것이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삶의 질 만족하십니까? 저 신용한, 유능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추어서 정쟁에서 민생으로, 이념에서 실용으로, 거침없는 경제, 빈틈없는 민생, 우리 충청북도를 완전히 새로운 충청북도로 발바꿈시키기 위해서 오늘 충북도지사 출마를 도민 여러분께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위기의 충청북도, 이제는 낡은 인물, 군림하는 행정가에서 열린 소통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섬기는 경영자, 젊은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의 충북 도정 과연 어떻습니까? 연일 계속 보도되는 사적 금전거래, 공수처 수사 의뢰, 7.18을 자처하는 발언까지 도민의 자긍심,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고 도정의 신뢰는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도정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중심 또 미래로 나가는 충북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오송 참사 도민의 재난 앞에 책임지는 행정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로와 책임 대신 술자리를 가졌던 공무원들의 모습은 많은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처사였습니다. 경제지표 또 어떻습니까? 외적인 1등 좋습니다. 그런데 세부지표를 보면 안타깝게도 특정 분기 기저효과를 앞세운 착시효과, 그 착시효과에 도취돼서 외적 1등 자화자찬,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자화자찬을 갈 때입니까? 지방채를 포함해서 충북 부채 규모가 1조 4천억 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화자찬에 도취되어 있다면 과연 미래 충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충북은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꾼이나 또는 이념 노선 갈등으로 매일매일 나를 세우고 도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가나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물 경제를 알고 도민들과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린 소통을 하는
젊은 일꾼을 또 경영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더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일꾼, 저 신용환 도민을 하늘로 섬기며 완전히 새로운 충북을 여러분과 함께 열린 소통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CEO 출신 실물경제 전문가 저 신용환, 정부 정책 한복판에서 열심히 국정에 참여했고 언제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해 왔습니다. 대기업 CEO로 또 벤처캐피탈 대표로서 자본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어떻게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매일매일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참여, 국정 참여 한복판에서 지금까지 함께해 왔습니다. 정부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를 총괄하는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으로서 또 지금은 일 잘하는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의원의 부위원장으로서 지방주도 성장,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전면에서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저 신용환 불의에 맞서서 항상 정의와 소신의 편에 함께했습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5호로 영입된 이후에 12.3 내란, 영태균 게이트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공익제보자 2호로서 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많은 고소고발 앞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민낯을 밝히기 위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소신 그리고 이제 경험은 온전히 우리 충북 도민 그리고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유능한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호흡을 맞추고 방향성을 맞추어서 충북의 미래를 대한민국 최고 중심으로 만들고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지방, 지역주도 성장을 이끌 적임자, 저 신용환 충북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거침없는 경제, 빈틈없는 민생, 완전히 새로운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저 신용환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거침없는 경제 충북을 위해서 창업특별도 충북을 선포합니다. 지역에서 양성된 훌륭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일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1년에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업에서 찾고 있는 미국과 같이 우리 충북도 젊은 연부역강한 30대, 40대, 50대 청년 창업들이 충북의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분야 창업을 통해서 지역에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충북을 담보하도록 만들겠습니다. K-싱크로톨은 AI 융합 선봉의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패권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번에도 용인에 12조 이상을 또 투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햄리스 위주의 연구개발 R&D 중심은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팹들 14개가 들어서는 용인에서 미처 수용하지 못하는 전력, 용수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저희 충북에서 팹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뷰티 클러스터, K-바이오, K-제약 완벽한 바이오 산업 분야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우리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도 성장 그 중심축 충북을 위해서 충북이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심의 의결권을 가진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어떤 기관을 유치하겠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이 유치를 원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민의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소외나 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충북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다 공무원분들 면담하면서 몇 차례 자세하게 회의도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정말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 미래 충북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많은 분들이 관심입니다. 중부권 거점공항을 넘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공항, 그야말로 명색이 센트럴 에어포트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문화의 중심 충북, 교육문화 우리 대한민국에서 충북과 청주의 항상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문화체육 많이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청주시와 잘 협의해서 사직동 일원에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 청주 외곽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고 주민들의 생활체육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임기 내에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에 오면, 청주에 오면 갈 곳이 없다. 외부인들 왔을 때 소개할 곳이 없다. 수많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주공항과 연계해서 사계절 항상 K-팝을 열 수 있는 아레나를 만드는 것을 국내 유수의 기업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주공항과 연계해서 외국인들, 특히 K-팝 열풍이 불어왔던 동남아, 중국 등등 인접지역 국가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충북 그리고 청주를 다 찾을 수 있도록 상설 K-팝 공연장, K-팝 아레나를, 복합 아레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복지, 충북, 제가 삶의 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려 왔습니다. 이제 4만 불 시대를 목전에 두고 외형적인 성장 이런 면에서 우리 충북은 절대로 약하거나 소외되거나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는 도입니다. 우리 충북도 인구가 약 160만, 인근 대전 약 145만, 지역 내 GRDP 우리 충북 89조, 인근 대전 52조입니다. 청주 인구 법정 인구 약 86만, 청주의 지역 내 총생산 약 49조 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소외됐다거나 먼저 우리 스스로 어떤 컴플렉스처럼 회피하거나 할 필요가 절대 없는 1인당 GRDP 규모에 있어서는 전국 5위 이내에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충청북도. 그 충청북도에 이제 외적 성장과 함께 삶의 질, 빈틈없는 민생, 복지가 함께 양쪽으로 맞추어져 가야 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30, 40, 50대 분들, 심지어 60, 70대 어르신들도 이제 다 삶의 질 워라밸을 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촘촘한 복지 워라밸 충북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가사수당, 기본사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사회의 첫 단계, 충북에서 20대에서 60대까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분들이 약 10만 3천 명입니다. 10만 3천 명. 가사노동의 가치, 그동안 우리 사회가 등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사노동도 중요한 노동의 한 축이요, 연애, 결혼, 출산,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우리 출산율, 저출생, 재고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 가사노동하는 분들께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에 해당하는 가사수당을 기본사회 출발점에서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없는 충북, AI 통합관제 일원화, 그리고 북부권, 충주 지금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충북대병원 분원 등등에 대해서
지금 예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부진하죠. 이런 부분을 조속히 완성해서 의료 사각지대 없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만 18세까지 충북에서 토탈 지원하는 게 약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인의 생애 주기로 봤을 때 그것을 1억 원까지 늘려서 1억 원 자산형성 출산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역별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북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3% 이상 높습니다. 청주는 이미 이런 도시권은 1인 가구가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옛날 4인 가구 이렇게 말했던 게 순서대로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순으로 비율이 앞쪽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1인 가구, 원룸 살고 이런 분들 이사 시기가 안 맞아서 이삿짐 보관 이런 거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발로 뛰면서 생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해서 제 스스로 만든 공약입니다. 1인 가구 분들 이사 갈 때 이삿짐을 보관해 준다든지 공공에서, 그리고 1인 가구 고령층은 고독사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촘촘한 복지 차원에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번역별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10년을 해온 장애인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장애인 친화도 충북을 선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선진국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의 도시들 장애인 친화로 도시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훨씬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하는 효과를 누리는 모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끊김없는 이동권, 단차 없는 차도 인도, 이런 아주 소소한 일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의 처우 개선까지 촘촘하게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 없이 만족하는 충북,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대교체, 정치적 세대교체뿐만 아니라 충북의 연부역 강한 주류 각 분야, 경제, 사회, 예술,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세대교체 정말 절실합니다. 기존의 선배님들께서 잘 만들어 오시고 갖고 오신 부분의 전통은 잘 살리고 온고 지신 정신으로 새로운 연부역 강한 젊은이들이 그들이 직접 설계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가 경험했던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도지사 직속으로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단순히 자문만 받는 자문기구로서의 청년위원회가 아니고 어더 영, 즉 어른의 관점에서 청년을 위해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아이더 영, 청년 스스로 충북의 미래를 또 충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100억 원 범위 내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구체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 정도를 보완하면서 직접 청년들이 원하는 분야 그런 프로젝트에 집행을 해나갈 수 있는 집행권까지 부여하는 도지사 직속의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틈없는 민생 가운데서 제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민원을 접수해서 만든 소확행, 소소하지만 정말 우리 생활에서 큰 도움을 주는 소확행 공약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이나 영동이나 이렇게 지역에서 먼 곳으로 가면 특히 집화장에서 먼 거리일수록 택배비가 차등이 생깁니다. 청주분들이 택배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싸겠지요. 그 차액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겠습니다. 즉 택배비 차액이 제로인 충북 모두가 산골 시골일수록 더 많이 부담하는 그런 택배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소한 거 주차비, 택배비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마음 상하고 거기서 어떤 차등을 느끼는 이런 심리가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월에 최대 15만 원 범위 이내에서 증빙 택배사들과 사전 협의 그리고 현장에서의 사후 협의 등등을 통해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택시 요금이 할증이 있는 것들을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오송, 오창 각 지역에 보시면 여전히 복합 8층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사시는 분들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통합되고 방역화되고 하는 시대에 그 복합 8층으로 인해서 오히려 외곽에 살고 더 서민들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불평등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의 불만으로 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복지 기금을 신설해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측했을 때 100억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지역에서 10여 년 동안 많은 봉사단체에서 함께 봉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모범, 충북 모범, 흥덕 모범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각종 이런 도에 등록돼 있고 검증돼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그런 기관들, 봉사단체들, 적십자라든지 이런 공인된 큰 봉사단체는 자체적으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회봉사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작 컨테이너에 있는 그런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내 노후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분들에게 통합, 복합, 합동 청사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건물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합동으로 쓸 수 있는 세미나실, 강당 해서 사회봉사단체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통으로 공동으로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건 제가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겁니다. 시내 한복판 나왔을 때 화장실, 특히 엊그제 팻말을 들고 길거리 인사를 할 때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화장실을 가도 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이 많은 거점은 요즘 다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행정에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에 대한 규모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이 되는 곳에 개방형 화장실을 개방을 하는 곳에는 청소비 등등을 지원하는 좋은 포지티브하게 유도를 해서 개방형 화장실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안심 돌봄, 등하교 알람 시스템 이런 AI 시대에 맞는 기본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열린 소통을 위해서 매월 1회 지역별, 번역별 순회 지금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 하듯이 완전히 열린 소통으로 아무런 주제에 제한 없이 충북 타운홀 미팅을 매월 1회 직접 제가 개최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할 때 연 4회 청년들과 무박 2일 MT를 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사연을 듣고 거기에서 선정된 청년들과 함께 무박 2일 하면서 청년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함께 보듬고 눈물 흘리고 미래를 같이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와 함께 우리 청년 여성분들 연 2회 무박 2일 MT를 함께 하면서 직접적으로 열린 소통을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행정통합으로 거대 방역, 행정권, 경제권, 생활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틈에서 우리 충북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가 행정통합을 주도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통합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 소외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의 균형발전, 자치분권, 지역주도 성장에 대한 주도적인 일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 지역 지방주도 성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스스로 미래 먹거리, 일거리를 찾고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강한 충북으로 저 황소 신용환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끝내고
지방주도 성장, 특히 충북주도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신수도권 그 중심에 충북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저 신용환 반드시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 발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후보든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저 신용환 이재명 정부와 완벽히 호흡을 맞추고 방향성을 맞추어서 완전히 새로운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신용환도 합니다. 이제 충북이 젊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 기자님들과 질의 의견 수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도리고 엄재천 기자입니다. 이게 우리 충북도 김영환 지사가 최근에 뭐 경제 특별자치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엄태영 의원이 국회에 뭐 발의를 해서 지난 19일 날 의안가에 접수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충북 특별자치도 하고 우리 지금 여기 위원님이 얘기한 것 중에 창업특별도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는 한 가지는 더 우리 전국 최초 가사수당 월 5만 원씩 해가지고 10만 3천 명한테 60만 원씩 하면은 예산이 61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하실 건지 좀 설명을 주세요. 네. 우선 창업특별도 충북은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연배가 강한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서 청주, 오송, 오창, 충주까지 아우르는 골든 트라이앵글 이 지역을 첨단 산업화하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이야기라서 행정통합과 맞물린 지금 행정통합 충북특별도 그 부분하고는 개념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을 주셨으니까 행정통합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충남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도청 기자실을 찾아뵙고 자료를 2가지 배포드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는 특별자치도의 장단점을 배포드렸고 또 하나는 광역 통합을 할 때 인근에 독일의 바이에른 사례를 들어서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를 제가 자료를 제시드렸습니다. 제시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가 실무 주관을 합니다. 물론 입법은 국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보조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가 그 현장에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정 어떤 형태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어떤 답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도 제가 메인으로 토론에 차출돼서 항상 갔고 대전 충남 충남 대전의 통합에서도 항상 그 메인으로 통합에 대한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왔다. 많은 분들은 소외론을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마셔라. 왜냐?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론이 세게 올라오고 통합이 가시적으로 구현이 돼야 우리 충북에 무엇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열린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엊그제 특별법이 일단 주춤했죠.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만 통과되고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그게 주춤한 상태에서 우리 충북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동력이 쉽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제가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초지일관 말씀드렸던 건 명분과 실리를 말씀드렸습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의치 않다면 저희는 실리를 잡아야 되겠죠. 우리 충북 그리고 충북 도민에게 가장 득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잡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특정 형태에 대한 정답을 내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특별자치도 그리고 2단계 통합론 나오지만 광역통합, 충청권 이미 이제 충청권 광역 연합체가 있죠. 60분의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으시죠. 이 상태에서 특별자치도로 반대다 찬성이다 뜻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장단점을 알고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출마자분들은 선언적 의미, 구호적 의미에서 얼마든지 특별자치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는 도지사님이나 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쉽게 어떤 특정 형태를 답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도 무려 333개의 특례가 적용된 도입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죠. 무려 147개의 특례가 적용된 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왜 그들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고 합니까? 왜 특별자치도인데 그렇게 많은 불만이 나옵니까?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 좁혀져 가면 특별자치도의 세 가지 가장 큰 특징은 행정 인사권, 규제 개혁에 대한 권한, 재정 예산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 중에서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재정 예산에 대한 완벽한 분리 독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산업자원부라든지 각 정부 부처와 또 행안부라든지 지방세 같으면 행안부라든지 해서 협의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완벽히 과연 분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완벽한 분리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면 지금 강원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불만과 저희가 똑같아진다 그러면 의미가 다소 줄어들겠죠, 많이. 그렇다면 이걸 분리 독립을 못한다 그러면 실리적으로 무엇이 유리할까? 예산 배정의 그 패턴을 보시면 5극을 먼저 권역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특으로 넘어갑니다, 순서가. 자, 그러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다는 결정적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호적으로 특별자치도, 특별중심도 등등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라 더 세부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특징적으로 행정인사, 규제개혁, 예산에 있어서 제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대전, 충남, 대전 특별도가 갖는 혜택, 그 중에서 우리 충북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올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분리 당하지 않는다. 그저께 김민석 총리께서 오셔서 약속했죠. 충북 소외할 때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주 중요한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캐치하는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충북 도민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충북의 미래에 대해서 충북 도민들 스스로 잘 판단하고 결정하라. 어떤 보도에서는 그거를 충북 별도의 특별도로 했다. 아닙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보시면 특별도를 해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전 충남 결론적으로요. 대전 충남이 아마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건 제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우리 충북도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사전적으로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충북도민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들을 번역별로 타운홀 등등 포함해서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분명히 총리도 말씀하셨듯이 충북도민의 미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형태를 결정하겠습니다. 가사수당은 10만 3천 명 정도 되고 합쳤을 때 600억 원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앙 정부에서 오는 예산이 약 9조 7,700억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쭉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지방세 충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8조 6천억 약간 왔다 갔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항목 조정이나 개수 조정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 항목을 뭘로 어떻게 하겠다. 물론 이제 이건 조례 제정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의회와 아주 긴밀하게 설명 설득드리고 잘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다른 후보들이 위원장님이 당내 심사에 제출하신 경력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어떤 걸 주장하시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우리 세 분의 후보께서 아마 박근혜 정권. 네네 기자회견을 예정하셨다고 이제 들었죠. 저는 초지일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부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충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면서 정말 미래로 충북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충북을 잘 이끌어 오셨던 선배님들 잘 모시고 그 지혜와 경륜을 구하고 젊은이들의 연부역강한 그 힘을 다 모아서 미래로 가야 된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에 민주당에서 오래 정당 생활을 하던 분들을 거의 드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정당 생활을 해본 분이 사실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북 도당위원장, 직전 도당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겼을 때 저를 비방했던, 비판했던, 네거티브로 저를 공격했던 모두 다 끌어안고 용광로처럼 본선을 가고 또 그 뒤에 통합해서 미래로 가려면 제가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인해장막, 벽 이런 것들을 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소수 정예로 예선전을 치르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긴다면 도당 공조직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희 캠프라고 오시면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일부러 그랬습니다. 대신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잡음 나오는 거 아마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제가 원대하게 새로운 충북 진짜 제대로 된 세대 교체를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각오하고 제가 한 발 더 뛰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뭐 네거티브에 대한 얘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충북선관위 받아서 중앙선관위에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직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영입이 이제 15호 저에게 자랑스럽게 자리매김한 직함들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 아직 확정된 거 아니지만 언론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5일이 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직무 대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시대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직접 의결권, 표결권은 없지만 업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우리 충북을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우리 충북에 지금 장관이 사실상 정무적, 정치적인 그런 장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라서 제가 더 말이 무겁고 정말 신중하게 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에 그대로 그 직함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그 제출하기 한 2주 전부터 지역의 단톡방 등등에서 수도 없이 저에 대한 그런 비판, 네거티브성의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캡처해서 저는 사실 단톡방을 거의 못 봅니다. 많은 분들이 캡처해서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계속 그걸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6개월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3월 8일이 되면 만 6개월이 지납니다. 제가 작년 9월 8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직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썼습니다. 2024년 2월 7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당대표 시절에 저를 영입하면서 직접 옆자리에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생중계가 됐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하셨죠? 예, 맞습니다. 우리의 외연을 확장해줄 인재로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하신 영상이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자, 저에 대한 정체성, 12.3 내란, 탄핵, 명태균 게이트를 거치면서 수많은 당원분들, 민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차가운 아스팔트를 우리의 열정으로 체온으로 녹이면서 성안길, 광화문, 안국동 제가 시위에 방송 있는 날 빼놓고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방송에서 강력하게 수도 없는 고소고발 당하면서 지금도 특검 국수본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 증인선서하고 출석하는 거 도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 차례 출석해서 증언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경쟁하시는 분들이 12.3 내란 탄핵 때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선배님들께서 충북 민주당 진보진영의 적자이십니다. 제가 잘 배우고 모시고 나가야 되겠죠. 저는 분명히 양자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정부 장관급. 그래서 외연확정을 위해서 크게 기대한다. 그에 대한 평가는 제가 예를 들어 불법으로 썼다면 당에서 받아줬을 리가 없겠지요.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주장을 하실 텐데 그에 대한 모든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의 평가에 저는 온전히 맡기고 따르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네거티브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정말 자부심으로 있는 건 단 한 번도 제가 다른 후보님들을 대외적으로 말씀을 했거나 또는 네거티브성으로 비춰질 만한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스스로 다짐했고 많은 분들께 또 SNS에서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충북을 정말 미래로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바꿀 수 있겠다. 제가 SNS를 통해서 제가 항상 웃고 사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부터 행복하게 웃을 때 도민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세요. 야, 그 지도자가 그렇게 웃으면 가벼워 보여.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상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제 스스로가 어둡고 무겁다면 과연 도민 여러분들을 어찌 행복하게 해드릴까. 그래서 항상 웃고 삽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께도 신신당부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한때 어떤 분께서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네거티브는 아니었습니다. 팩트를 쓰는 글이었지만 제가 정중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받아들이는 분은 그게 네거티브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내려주시면 감사드리겠다 해서 정중하게 부탁드렸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돕는 아주 소수기 때문에 그런 글을 누가 제가 모르는 분들이 혹시나 네거티브성 하는 거 그것까지는 제가 어찌하지 못하지만 최소한 저희 캠프 내에서 하는 분들은 그에 대해서 전혀 네거티브성을 먼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너무나 강도가 거세졌고 진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SNS를 통해서 각종 단톡방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 정책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런 것 개인적인 이런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허위사실, 비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터졌고 사실은 상당수의 글이 이미 법적 수위를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으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강도가 세지고 법적 수위를 넘는다 그러면 방어는 할 수밖에 없겠죠. 또는 출마자로서 어쩔 수 없는 방어적 어떤 그런 행동 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외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일체 다른 후보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네거티브성 저희 캠프에서 없도록 제가 더 저를 돕는 분들도 제가 부탁드리고 또 저 자신도 철저하게 지켜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없으시면 이것으로 신용과 충청북도지사 예비후보자 공식 출마 기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이 부족한 점 조언과 가르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처음 제가 충북 도지사를 위해서 8년 전에 배낭 하나 메고 안양부터 영동까지 다니면서 가졌던 그 초심 그대로 이번 선거에도 임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